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 비로소 이제 그리스 고전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 고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전성기 시기를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 전성기 시기가 오기까지 그리스 역사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난 영상 알카이c 시대라든가 그리고 미케네 그리고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위쪽 상단에 보시면 참고 영상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클릭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조각 건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도리아 양식, 도리스 양식이라고도 하고 보통 도리아 양식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러한 양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오니아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코린트 양식인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리스 역사를 살짝 아주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역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크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리아인의 침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스들이 크레타, 미케네가 되고, 그리고 도리아인이 침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기학 문양의 시기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던 그 암흑 시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리엔트, 즉 동방의 스타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발전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 역사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아마 영상에 보이실 겁니다. 이때 도리아인들이 침입하면서 만든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그러면 도리아인이 만든 양식이라서 도리스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방화 시기, 동방화는 동쪽, 즉 오리엔트 지방이겠죠. 오리엔트 지역에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지는 양식을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말을 한다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지금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금의 터키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이오니아 반도이기 때문에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린트 양식은 그보다 조금 더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동방, 알렉산드로스나 이러한 동방의 문화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조금 더 화려해지는 시기를 보통 코린트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쭉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자면, 도리아 양식은 도리스인들이 침입했었는데, 도리스인들은 북방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거칠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려한 어떠한 건축물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건축물들은 무척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도리스 양식, 도리아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복잡한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약간 양머리랄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이오니아 양식이고, 그 밑에 보시면 나뭇잎파리 같은 것들 막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코린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 건축을 크게 이렇게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도리스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인 파르테논 신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리스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 건축물들의 어떠한 명칭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지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리아 양식입니다. 도리아 양식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지금 도리아 양식의 어떠한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엔 정말로 많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아마 설명 때 자주 나올 어떠한 이름들은, 그 기둥을 보시면 기둥 가장 위에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통 주두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에 머리 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둥머리라는 의미로 주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이렇게 놓여있는 이쪽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아키트레이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프리즈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즈는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세 줄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세로로 세 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트리글리프라고 부르고요. 좀 비어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메토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페디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페디먼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페디먼트에는 일반적으로 아마 그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조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부조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환조 스타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부조와 환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부조는 조금만 나온 것이고 환조는 많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 주두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디먼트까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엔타블레이처라고 부릅니다. 요것들 주두 그리고 아키트레이브 그리고 프리즈, 메토프 그리고 트리글리프 그리고 페디먼트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엔타블레이처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리스 건축물들을 이해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스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하지만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건축물 중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기원전 시기적으로 보자면 기원전 약 447년에서 432년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기원전 447년에서 기원전 432년까지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지만 그 전에도 한번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 전에도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투가 있었죠. 이때 마라톤 전투가 있었을 때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에게 그리스가 승리를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파르테논 신전은 곧 파괴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그 이름 자체가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무녀들이 거주하는 집을 파르테논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거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파르테논 신전은 많이 부서져 있는 것이고 파괴된 겁니다. 훼손이 된 거죠. 그리고 원래 파르테논 신전은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미국 내슈빌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내슈빌 공원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물론 조금 틀린 부분들, 복원이 조금 다르게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는 이 내슈빌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 그리스가 나중에 기독교가 됐죠.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의 교회로 쓰면서 많은 부분들이 뭐랄까요 훼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령했을 때 한 15세기였죠.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했을 때 여기를 그들의 사원인 모스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687년에 터키군과 베네치아군이 전쟁이 있을 때 터키군이 여기를 화약고로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터키군의 화약고니까 전쟁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무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치아군이 거기를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도 다 날아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격실이나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파르테논 신전에 기둥만 모으시는 것이죠. 기둥만 보시는 것이고 원래의 파르테논 신전에는 그 안에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기 때문에 아테나 여신상도 있었고요. 무척 화려했습니다. 황금으로 옷을 만들고 그리고 상아로 피부를 만든 아테나 여신상이 엄청나게 큰 게 거기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둥만 남아있고 그 위에는 지금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비어있는 부분, 즉 페디먼트라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도 정말 다양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 속에서 다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에 토마스 브루스 엘긴이라는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이렇게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있었던 나머지 것들을 다 가지고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국으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조각품들이요 오히려 보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영국 그 대영제국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리스를 가보시더라도 예전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잘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 원래 있었던 당시의 구조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입니다.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기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둥이고요. 이 기둥이 두 겹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두 겹은 아니죠. 입구만 두 겹의 기둥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벽으로 이렇게 격실, 신전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거기를 아주 큰 문이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 큰 방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쪽 방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아테네 여신들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뭐 재물을 바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보물창고가 바로 그 뒷방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 모습을 보면 뭐랄까요? 그리스 고전기 건축물의 절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나 그리고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어떠한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예술의 아주 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 모습입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르테논 신전의 구조는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의 구조죠.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 모습을 보시면 이게 그림으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다릅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2.004m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기둥 사이의 거리는 2.473m가 됩니다. 그 기둥 사이의 거리가 조금 다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인데 바닥도 그 가운데가 살짝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가장 끝에 서서 반대편 그 바닥을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중앙이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인데 이 고차가 10cm 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에서 끝을 보실 때 살짝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우리의 눈이 무언가 대상을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눈이 동그랗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지만 주변 부분들은 약간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고려하여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설계뿐만이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조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된, 상당히 전성기 그리스 조각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조각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면부에 페디먼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삼각형 부분. 페디먼트에 있는 환조들을 보면 그리스 전성기 조각 작품의 스타일이라든가 이 성취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서쪽과 동쪽 양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것은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의 싸움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것은 아테네 여신의 탄생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여신에 대한 환조가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테나라는 도시 자체가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아테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신이 어떻게 아테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게 바로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싸움이거든요. 아테나 여신이 포세이돈과 싸움 끝에 이겨서 이 아테나라는 도시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쪽에 그 환조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동쪽에는 그러한 아테나 여신의 탄생, 그리고 포세이돈과 아테나 여신의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을 조각한 사람의 이름이 페이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이디아스는 피디아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 전성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조각가죠. 이러한 페이디아스의 조각은 지금 보시면 완전히 하얀색이지만 예전에는 아주 화려하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울긋불긋하게 색칠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색깔이 벗겨져서 하얀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페디먼트에는 각각 동쪽과 서쪽의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프리즈를 보시면 이게 동서남북이 다 다르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토프 동쪽에 있는 메토프에는요, 신과 기간테스의 싸움, 즉 신과 거신족들의 싸움이죠. 그리고 서쪽에는 그리스인과 아마존의 싸움, 그리고 남쪽에는 라피테스족, 인간입니다. 인간과 켄타우로스의 싸움, 이런 것들을 보통 켄타우로 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그리스인과 트로이의 싸움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모두 다 어떤 것과 무엇의 싸움이냐 그러면 그리스 혹은 그리스 신들의 싸움과
혹은 야만인들 혹은 거신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죠. 이 야만성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를 무찌른 그리스인들의 자신들의 승리를 뭐랄까요? 은유해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리즈 안쪽으로는 또 다른 조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마들의 행렬이라든가 혹은 원로원 또 음악가, 양떼들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방문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조각들은요,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보통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 그리고 혹은 루브르, 페르가몬 박물관 이런 곳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인데 이 대영제국 박물관으로 가져간 사람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토마스 브루스 엘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브루스 엘긴은 자신이 외교관, 대사였죠. 대사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이 사람은 원래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원래 그리스 혹은 터키, 이 그리스 것만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여러 군데서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직지심경이라든가 일본,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계 곳곳에 많은 유물들, 어떤 보물들, 예술품들을 뺏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나라가 돌려달라고, 원래의 나라가 돌려달라고 그랬을 때 영국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거를 돌려주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대영제국 박물관이 텅텅 비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당신들보다, 그러니까 원래 나라들보다 자기네가 더 잘 보관할 수 있고 더 잘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안 돌려준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정당하게 자신들이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뺏긴 유적들,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그러면 엘긴 마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마스 브루스 엘긴이 가져간 대리석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그럼으로써 엘긴 마블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은 그 대영제국 박물관이라든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라든가 오래된 어떠한 유적이나 유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어떤 착취와 약탈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런 피디아스의 조각상들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그리스의 조각상도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들으셨다면,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